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LB세미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B세미콘의 주가 차트를 한번 보면요. 지난 8월부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주가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9월 7일 이 기점을 이유로 주가가 갑자기 팍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기간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8월 27일부터, 그러니까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지금까지 2주간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는 한 3만 주 가까이를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도 한 38만 주 가까이를 매도를 했는데 기관 투자자는 외국인이 던진 지분 거의 그대로를 기관 투자자가 다 인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즉, 이 기간 동안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주체는 기관 투자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왜 이 기간 동안 주가가 계속 횡보했었는지, 왜 외국인은 LB세미콘이 매력이 없다라고 팔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반대로 기관 투자자는 도대체 뭘 보고 LB세미콘을 매수했는지, 주가는 어떻게 뛰어 오를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LB세미콘 기관이 매수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면요.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파운드리에 대해서만 알고 계실 텐데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파운드리 외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파운드리 말고 다른 쪽 얘기를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OSAT 관련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LB세미콘의 실적 전망 그리고 주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조금 더 자세한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시스템 반도체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현재 반도체 업계 동향에 대한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외쪽에는 CIS와 PMIC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최대한 쉽게 말씀드릴 거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따라와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OST 사업 부분에 3대장 LB세미콘 외에 관련된 동종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LB세미콘의 실적 전망, 목표 주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성전자 업계 동향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반도체 시장은 크게 넌 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비메모리 반도체 혹은 어떤 분은 시스템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둘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이제 D램과 낸드 플래시 이 두 가지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의 반도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반도체 부분에서 한국 기업들이 특히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넘버 1, 2를 다툰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나라가 강한 부분은 사실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부분 점유율을 살펴보면 D램 부분은 삼성전자가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거의 30% 가까이,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D램 부분에선 70%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40%,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11%로 마찬가지로 50% 넘는 수준을 한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은 사실 반도체 1등이라고 하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한정되어 있고 메모리 반도체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더 큰 시장이 시스템 반도체가 현재 차지를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메모리 반도체만큼 크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즉, 이 자료만 보면 삼성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미 메모리 쪽에서는 넘버원을 확실하게 찍은 삼성이 더 큰 시장인 비메모리 쪽으로 매출 확대를 노리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와 같은 기사가 났습니다.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반도체 비전 2030을 선언을 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작년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이후에 달라진 내용을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2019년 이후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만 해도 매년 6조 원 넘는 수준의 투자를 진행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8조 원 수준의 투자를 현재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거의 비메모리 쪽 투자에 비하면 특히 2013년, 15년 이때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운 투자를 2020년에 진행할 예정이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비메모리 쪽 투자를 할 거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투자가 높아지는 만큼 매출 추이 같은 경우에도 2020년부터는 비메모리 쪽 매출액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어쨌든 매년 한 10% 정도의 비메모리 쪽의 매출이 더 늘어날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비메모리 쪽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비메모리 쪽 매출이 많이 나면 도대체 비메모리 중에서도 어느 부분에서 매출이 현재 많이 나고 있냐를 살펴보면 파운드리 쪽이 압도적으로 현재 많은 상황이에요. 거의 50% 가까이가 현재 파운드리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운드리는 이와 같은 AP칩이라든지 그다음에 CIS, DDI 이런 설계를 한 것들을 위탁 생산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글로벌 넘버원이 이제 TSMC라고 해서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너무 익숙한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대만 쪽에 있는 현재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제 TSMC가 글로벌 파운드리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업계 2등이 한 20% 안 되는 점유율로 삼성전자가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넘버 2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파운드리 전망치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 센터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어쨌든 전자기기 장비가 더 난이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반도체 수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쪽 시장은 점점 커질 거라고 전망하는 게 자연스러운데요. 실제로 파운드리 시장 전망 추이를 보면 2010년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파운드리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또 TSMC가 현재 글로벌 넘버원인 상황. 그러면 과연 삼성전자와 TSMC의 격차는 어떻게 됐는지 좁아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TSMC와 삼성의 격차는 아쉽게도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넘버원이 TSMC 마켓시어가 53% 정도 되고 넘버 2가 삼성전자 한 20%, 17.4% 되는데 2020년 3분기를 예상치를 살펴보면 TSMC는 작년 대비해서 21% 이익이 증가하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4%밖에 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보면요. 코로나 이후로 계속 어쨌든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더디지만 어쨌든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보셨던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파운드리는 어쨌든 TSMC와의 격차가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오르는 게 단순히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은 아닐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파운드리 말고 이 AP칩, DDI, CIS, 이 반도체 설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주목해 보는 게 더 합리적인 추측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파운드리 외에 삼성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삼성의 비메모리 매출 비중은 압도적으로 파운드리가 큰 상태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CIS 반도체 설계 부분입니다. CIS가 뭐냐라고 하면요. SK하이닉스 홈페이지에서 정의를 따왔는데요. 광학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감지하여 정기적 영상 신호로 변화시키는 반도체. 이렇게 설명드리면 굉장히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뭐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카메라 관련된 반도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만 알고도 충분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최근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얼마 전에 나왔던 갤럭시 노트 20을 보면요. 후면에 카메라가 3개가 들어갑니다. 사실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전면에 카메라 하나, 후면에 카메라 하나 이 정도가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는 후면에 카메라 2개 내지는 3개까지 들어가는 스마트폰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에 대한 카메라 수가 점점 늘어나고 그 카메라 성능 자체도 과거 스마트폰의 카메라보다 훨씬 더 좋은 카메라가 쓰인다는 걸 의미합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느새부터 이제 필수품이 된 차량용 블랙박스를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블랙박스 없는 차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이제 거의 모든 차량에 다 카메라 한 대씩이 다 부착이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카메라의 퀄리티라든지 카메라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에요. 실제로 그 결과 스마트폰 한 대당 CIS 탑재량이 과거 2015년에는 한 2개, 전면에 하나, 후면에 하나 이 정도가 들어갔다면 최근에 멀티 혹은 트리플 카메라의 증가로 인해서 CIS 탑재량은 점점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카메라에 대한 수요 증가는 CIS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같이 늘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 결과 글로벌 CIS 시장 추이가 연평균 한 10%씩은 매년 성장을 할 거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대비 살짝 역성장을 하지만 어쨌든 향후에 늘어나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CIS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현재 CIS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일본의 소니가 42%로 독보적인 1위,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넘버 2의 위치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넘버 2의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CIS 라인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인데요. D램 반도체를 생산하던 장비들을 전환시켜가지고 본격적으로 CIS 반도체 생산을 증가시키고 있는 게 현재 삼성전자의 상황이고요. 그 결과 삼성전자의 CIS 매출 추이를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연평균 한 20%씩은 꾸준하게 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카메라 수요가 증가하면서 삼성전자의 CIS 반도체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CIS뿐만 아니라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게 바로 PMIC 반도체인데요. PMIC 시장 추이 역시도 CIS 못지않게 매년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할 거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데 PMIC 반도체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홈페이지에서 PMIC 반도체에 대한 정의를 갖고 왔는데요. 전원 관련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가 저수지의 역할을 한다면 PMIC는 그 저수지에 있는 물을 각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PMIC는 IT 기기의 심장이라고 표현되기도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PMIC는 고속 충전 기술을 가능케 하는 핵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5G 스마트폰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PMIC의 수요 역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갤럭시 S 배터리 용량 변화를 보면 성능이 계속 증가할수록 배터리 소모가 많아지고 배터리 소모가 많아짐에 따라서 배터리 용량 역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배터리 용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PMIC 매출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CIS 매출뿐만 아니라 PMIC 반도체 매출도 연평균 한 4%에서 6% 사이로 꾸준하게 상승할 거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PMIC 현재 시장점을 살펴보면 넘버1이 이제 퀄컴이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는 현재 4등 정도, 10% 정도의 마켓시어를 보유해서 4등에 위치해 있고요. 이게 앞으로 얼마큼 더 커질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내에서도 파운드리와 CIS, PMIC 반도체가 어떤 역할이고 왜 이 반도체가 향후 전망이 좋은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OSAT 3대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OSAT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반도체 생태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크게 팹리스라고 해서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이 반도체 팹리스가 퀄컴이라든지 브로드컴, 인텔 이런 회사가 되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LSI 사업부를 통해서 팹리스의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가 팹리스가 설계한 반도체를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해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MIC 반도체라든지 CIS 반도체가 설계되면 자연스럽게 파운드리 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고 파운드리를 하다 보면 OSAT 업체도 같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재 많은 전문가들의 전망이고요. OSAT가 뭐냐 하면 파운드리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면 그 반도체를 마지막 패키징하고 테스트를 하는 업체입니다. OSAT 업체는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크게 OSAT 부분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이 넷패스, LB세미콘, 테스나 이 세 개 업체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패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설명드렸던 PMIC를 대부분 담당을 하고 있고요.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관련된 CIS 반도체를 패키징과 테스트를 담당을 하고 있고, LB세미콘은 최근 들어서 PMIC와 CIS를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LB세미콘 주가 차트를 보면 9월 7일 이후부터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보셨던 넷패스 주가 역시도 9월 7일 이후부터 빠르게 급등을 하고 있고, 테스나 주가 같은 경우에도 9월 7일 이후부터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OSAT가 시스템 반도체의 늘어나는 수요와 함께 같이 호황을 맞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LB세미콘, 넷패스, 테스나가 다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OSAT 3사 매출 추정을 보면 최근 2018년부터 LB세미콘 매출액이 굉장히 빠르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OST 3사 중에는 넷패스 매출액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LB세미콘이 최근 빠르게 따라잡고 최근에는 추월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OSAT 동향을 살펴보면 OSAT 3사도 2019년 이후 삼성전자 투자에 맞춰서 대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가 둔화되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이는 새 업체의 물량 감소로 이어져서 기존에 투자한 거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에 따른 수익성이 계속 부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 새 업체의 주가가 계속 부진했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최근에는 코로나 이슈 해결 이후에 스마트폰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할 거라고 하는 기대감, 그리고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OSAT 3사의 주가도 2차 파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여전히 메모리 시장 부진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투자 금액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 그래서 2021년에는 이 OSTA 3사 업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넷패스와 LB세미콘, 테스나 이 세 업체 중에 굳이 하나를 사야 된다면 어떤 걸 사야 될까요? 를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LB세미콘이 제일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CIS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CI 테스트를 자체적으로 하다가 2019년에는 테스나의 외주 테스트를 맡겼는데요. 최근에 LB세미콘이 CIS 테스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기존에 테스나가 하고 있는 거를 LB세미콘이 가져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DDI 펌핑 공정 같은 경우에는 넷패스 중심으로 하다가 2018년 하반기부터는 이거 역시도 LB세미콘이 외주 벤더로 추가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가 PMIC 반도체의 대부분을 외주 패키징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물량의 대부분이 넷패스가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늘어나는 PMIC 물량을 대응하기 위해서 2019년 하반기 또 LB세미콘이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PMIC 물량을 책임지게 되었다는 점, 이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신규 투자를 하신다면 LB세미콘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LB세미콘이 최근에 넷패스의 PMIC도 어느 정도 가져오고 테스나의 CIS 부분도 가져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엄연히 CIS의 그래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테스나고요. PMIC 부분도 절대적인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넷패스여서 안정성을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넷패스나 테스나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성장성 위주로 좀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계속 PMIC나 CIS 쪽의 매출을 늘리고 있는 LB세미콘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업체가 다 괜찮은데 제 투자 성향이 맞는 거는 LB세미콘이 조금 더 가깝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망이 좋은 LB세미콘의 실적 전망과 목표 주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DB금융투자에서 전망하는 LB세미콘 연간 매출액은 2019년 3,904억, 2020년 4,200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2021년에는 4,744억으로 어쨌든 3년 연속 꾸준하게 YOY 기준으로 매출액이 증가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504억,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역성장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조금 줄어든 354억이고요.
대신에 2021년에는 548억으로 2019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도 더 플러스가 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2분기의 매출액이 1067억, 3분기는 1087억, 4분기는 1065억으로 전형적인 비수기로 인해서 매출액이 조금 줄어들다가 내년 1분기는 1098억으로 어쨌든 매년 1000억대의 매출을 기록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분기에 81억, 3분기는 91억, 4분기는 96억, 내년 1분기는 105억으로 영업이익만큼은 계속 안정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별 목표 주가를 살펴보면 아쉽게도 LB세미콘에 대한 목표 주가를 낸 보고서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DB금융투자의 어규진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13,000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LB세미콘 주가가 11,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상 수익률은 한 20%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요. 투자하시는 거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기관이 왜 LB세미콘을 매수하고 있는지, LB세미콘의 주가가 왜 급등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관련된 사업 분야가 매력적으로 느껴지신다면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